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여객 수요 증가에 따라서 신규 노선을 취항을 하면서 외형 성장에 기대가 되고 있는 에어부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여객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신규 노선을 취항을 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이번 시간에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하계 시즌에 여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여객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함에 따라서 24년에는 국제선 항공 운항 일정이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높은 동남아 노선을 신규 취항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수익성이 높고 어떤 노선인지까지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이러한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이렇게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함에 따라서 올해 하계 시즌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 시간인 슬롯이 역대 최대인 27만 7천회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는 코로나19 이전 최대였던 2019년 하계 시즌보다 18.5% 높은 개항 이후 최대 운항 실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이제 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공사 전체가 하계 시즌 역대 최대 성수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보니까 노선을 확대를 한다던가 아니면 증편을 통해서 늘어나는 여객 수요 급증에 대응할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항공사들은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정한 하계 시즌인 3월 31일부터 10월 26일까지 국제선 공급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24년 국제선 정기 항공편 운항 일정을 이렇게 스케줄을 확정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하계 기간 중 231개의 노선을 최대 주 4,528회로 운항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하계 기간보다 주 520회 그리고 2024년 동계 기간보다 주 228회 증가한 것이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평균 주 4,619회에 98% 수준까지 이제 회복이 예상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이러한 운항이 회복되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래프에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해에는 여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가 됨에 따라서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이제 신규 노선을 취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으로 부산에서 필리핀 이런 보호를 취항을 하는데 주 4회를 이렇게 운항을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달 1일부터 부산 보홀 노선을 주 4회로 일정으로 이제 신규 운항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이 수익성이 높은 이 동남아 노선을 신규 취항을 함에 따라서 에어부산 같은 경우 24년의 실적은 23년의 실적보다 더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동남아 같은 경우 수익성이 높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표를 보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노선별 운임 단가 추정치 추이를 본다고 하시면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LCC가 이렇게 22.8로 높은 수익성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수익성이 높다고 여겨지고 있는 일본의 LCC가 16.1인 것을 저희가 대입을 해 본다고 한다면 동남아 같은 경우 더 높은 수익성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일단 일본 노선 비중이 50%라서 일본 노선에 늘어나는 여객 수요에 대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더 이렇게 운임 단가가 높은 동남아의 신규 노선까지 취항을 하면서 이렇게 외형 성장을 하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동남아 노선을 신규 취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 노선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것도 에어부산의 매력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재 여력 그리고 일본 현지 공항의 슬롯 여유를 고려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이 증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공급 과잉 리스크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견조한 여객 수요만 유지된다고 한다면 높은 운임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항공사들의 수익원으로 일본 노선에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어부산은 50%의 일본 노선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공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화도 싸고 가깝고 갈 곳도 많은데 더 이상 간선 노선 공급을 확대하기 어려워서 현재 수요 초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어부산은 일본 노선의 매출 비중이 높은 편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매력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의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유가가 상승을 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리스크가 좀 불거지면서 에어부산 같은 경우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들의 매출 원가의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WTI 선물이 이 85달러를 좀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항공사들의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유가가 왜 상승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야지 여기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가 같은 경우에는 공급에 대한 우려, 일단 OPEC, 이 오펙의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을 하면서 공급에 대한 우려가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갈등이 조금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항공유와 관계가 높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88.92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금일도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공존을 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다거나 한다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여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혜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동평균선들을 일단 단기적으로 돌파하는지 여부를 지켜보시면서 상단으로는 3,500원까지 좀 열려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들이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주가가 하락을 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동평균선들 위에서 지금 여기에서 좀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탈하는지 그리고 이탈 후에 전에 지지를 받았던 2,600원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전 저점 부분이 2,260원까지 열려 있고 이 부분을 이탈할 시에는 이 리스크적인 관리를 하시는 게 안전한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늘어나는 여객 소유에 대해서 에어부산이 동남아 노선을 신규 취항한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리스크적인 측면도 함께 알아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